오늘은 건축과 구조 중에 네 번째 챕터, 건축의 기능, 구조, 미,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로 가우디 건축에서의 구조,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우디 하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의 건축가죠. 이 가우디 건축만을 보기 위해서 바르셀로나에 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작 이 가우디의 진면목은 구조에 있다, 이런 사실은 그다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가우디 건축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가우디는 아주 여러 가지 건축적 깊은 생각을 담은 많은 얘기를 남겼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연은 신의 만든 건축이며 인간은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신앙심이었기도 하지만 이 얘기에는 자연에 숨겨놓은 신의 법칙을 인간의 건축이 닮아야 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독창적이라는 말은 자연의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뜻한다, 이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독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밑도 끝도 없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근원, 말하자면 자연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역학적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쫓아야 한다. 그래야 독창적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를 쫓아다니지 마라. 그렇게 되면 미학만이 얻어질 것이다. 신이 자연에 숨겨놓은 법칙을 찾아서 드러내면 미는 저절로 얻어진다. 이런 얘기가 종합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자연에 숨겨놓은 법칙, 다시 말해서 물리법칙, 역학법칙, 이런 것이 드러내게 되면 그게 자체가 미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려진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내부입니다. 이 성당은 100년에 걸쳐서 지어지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상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2010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들을 보고 계신데요. 가우디 시절에 개략적인 어떤 큰 원칙과 스케치들 혹은 부분적인 조각들이 남겨져 있어서 최종적인 디테일이야 가우디가 직접 한 것만큼은 못하지만 거의 가우디가 구상했던 바대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이 아름다운 여러 가지 부분, 장식, 디테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고딕 시대의 대성당이 그렇듯 반드시 가지고 있는 버트레스,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라는 거는 이것을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고딕의 성당은 첨도아치를 쓴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결국 아치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추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추력이라는 게 발생하고 이 추력이라는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버트레스를 두고 고딕 시절에는 이게 이제 플라잉 버트레스로 발전하는, 그래서 이 추력을 잡아주는 이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성당 구조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우디의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는 이 버트레스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건 결국 뭐냐면 이것을 첨도아치와 직선으로 된 기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물선으로 된 구조 시스템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포물선 구조는 추력이 없이 요 끝에서 바로 수직 발력에 의해서 지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추력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조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전부 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포물선 구조를 가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버트레스 없이도 대성당 구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두 개의 볼트가 교차되는 그 중앙의 크로스 볼트 지점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듯이 포물선 아치들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중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귀엘 공원에 있는 역시 납골당, 예배당 뭐 이런 구조들입니다. 자, 또 일반 이것을 통상적으로 보는 방법은 가우디가 굉장히 아주 자연에 가까운 장식들을 이용해서 이런 모든 조형을 했다. 이렇게만 이제 읽기 쉬운데 이걸 또 구조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 기둥들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까요? 역시 앞에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 포물선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별도의 아치에 따르는 옆에서부터의 추력을 받기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기둥을 이렇게 약간 틸트 기울임으로써 전체적인 이 포물선 구조를 만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붕 구조는 결국 아치 구조지요. 결국 그 당시에 아치가 아직 보편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넓은 공간의 지붕 구조는 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치 구조에서 나오는 힘들을 기둥에서 버트레스 없이 밑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둥이 기울어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기둥이 기울어진 것은 디자인적인 이유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로 이렇게 추력을 상쇄하면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내려오는 이것을 이렇게 벌기 위해서 기둥들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아치를 만드는데 이렇게 위에도 결국 지금 벽돌들이죠. 이 벽돌들을 이렇게 지지하려니 중간중간에 또 리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큰 아치가 있고 여기 사이에 리브라고 하는 두 번째 아치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벽돌들이 이렇게 있고 이 전체가 아치 시스템이 돼서 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볼 때 자연의 어떤 이파리 같은 것도 연상이 되고 그 모습 자체가 자연에서 익숙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적인 반응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가우디의 말,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면 어떤 미가 저절로 얻어진다. 이 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치를 쓰되 원형 아치라든가 첨도 아치라든가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이 포물선 아치를 썼다. 이 세 가지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결국 추력이 여기서는 45도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만큼 생긴다.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추력이 생긴다. 여기는 추력이 없다. 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물선 아치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데 또 형태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원형이나 포물선 아치, 첨도 아치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사밀라에 있는 지붕층에 있는 아치도 마찬가지죠. 결국 벽돌이라고 하는 재료를 갖고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벽돌이라는 재료를 갖고 아치를 만들려다 보니 결국 이 추력을 최대한 없애려고 이런 포물선 아치를 만들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선을 사용해서 구조체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카사바띠오라고 하는 천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름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장식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본다면 결국 여기에서 이런 곡률과 또 이런 곡률 두 개의 서로 엇갈리는 곡률이라는 걸 통해서 지붕판에 큰 강성을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식인 동시에 구조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밑에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옆에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 지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둥이 없이 슬라브가 가야 되는데 만약에 평슬라브라고 한다면 두께도 커져야 되고 이 당시에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상당히 힘들었겠죠. 자, 이거를 가우디는 이런 식으로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선을 만들어서 해결을 합니다. 파라볼릭 선은 이거죠. 여기 골과 골을 이으면 이게 제일 골마루가 되고 나머지 선을 이렇게 사인 커브를 그려서 만드는 이런 두 개의 곡률이 서로 엇갈려져 있는 이런 곡면, 이게 이제 구조적인 효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QL에 있는 지붕입니다. 천정이죠. 여기도 이렇게 곡률이 있고 또한 이런 식으로 곡률이 있는 두 개의 곡률이 있는 선을 만들어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어떤 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곡면, 천정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우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가우디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기 직관력과 예술적 감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자유로운 어떤 선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의 정반대입니다. 가우디는 선을 하나 그릴 때 만들 때 자기의 언급대로 어떤 자기의 자의적인 예술 감각에 의해서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물리적 법칙에 의한 선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 볼 수가 있죠. 이건 규엘가의 납골당을 위한 초기 스케치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첨탑들이 보이죠. 자,
이런 첨탑들을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치죠. 아치를 이렇게 돌리면 만들어지는 돔인데, 이 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테온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게 힘이 흘러가는 선을 쫓아서 만들면 가장 가늘게 만들 수가 있지만, 힘이 흘러가는 선하고 달리 예를 들면 이 원형 같은 경우는 힘이 흘러가는 선이 이거죠. 이거하고 달리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두꺼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압축제의 특징입니다. 인장제는 자기 힘이 흘러가는 선 자체가 자기 형태가 되는 거지만, 압축제는 일단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힘이 가기 때문에 그 힘이 가려는 것과 자기 형태 사이에 있는 부분만큼이 두께로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인장제보다 압축제는 두껍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압축제는 두껍고 무게가 커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무게에서 붕괴될 위험이 많은 것이 압축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자기가 힘이 흘러가는 선에 따라서 형태를 갖추느냐, 이게 얇게 구조를 만든 거의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가우디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줄을 이렇게 매달고 요 각각의 무게에 해당하는 무게 줄을 여기다 답니다. 이렇게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달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무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포물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는 결국 인장력이 당기는 선이지만 요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바로 최적 압축력이 다니는 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압축력이 이 선을 따라서 흐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는 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우디는 이 형태를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실험을 통해서 형태를 찾았다라고 해서 이 방법을 통제기학 (regulated geometry)라고도 하고, 혹은 form finding이라고도 얘기합니다. form finding이라는 건 뭐냐면 형태를 자기가 그리는 게 아니라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우디에게 있어서 건축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제로 자기의 예술적인 감흥을 자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연에 숨겨놓은 어떤 역학적 법칙에 순응해서 형태를 갖추는 것, 그런 형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곧 건축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